여론조사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범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론조사고, 범진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는 누가 적절한지 여론조사 각각 실시됐습니다. 이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앵커가 직접 여론조사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실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 뭐니 해도 여론조사의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론조사들도 좀 정확도를 높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입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결과 공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14%, 홍준표 대구시장이 11%, 오세훈 서울시장이 8%, 이준석 전 대표 7%, 원희룡 장관 6%, 안철수 의원 3%. 요 순으로 범보수의 차기 대권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광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보수 영역에서는 한동훈, 점점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범진보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42%로 이 범진보 영역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뽑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42%. 그 뒤를 이낙연 전 대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15%, 그리고 김동연 8%, 나머지 기타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와 진보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2명이 떠오르고 있는데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이재명 지금 수사를 당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야, 이게 공교롭네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결에 이어 한동훈, 이재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은 이제 대립적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에서 특히 상당히 좀 강성 보수층에서 지지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진보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영장도 신청을 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했는데 또 말 받고 해도 저렇게 지지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저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좀 제 생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스윙 보터들이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합 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직 대통령 선거는 많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저 여론 결과를 보면 저는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보면 좀 힘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좀 약간 통합적이고 뭔가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고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그러한 민생을 앞세우는 이런 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다음 대통령의 결정지다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론조사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특정 진영에서의 어떤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선 특정 지지층들의 집중적이고 열광적인 지지를 입어야만 그 진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서 봤던 이 범보수 진영에서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의 그 지지율을, 그 내면을 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분석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 지지층이
범보수 대권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자, 이 전체 범보수 진영에서 21%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21%한 장관을 지지한 사람 중에 47%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사람들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2%의 지지층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 절반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24%가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보수층에서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세가 굳건하지 않다.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비슷비슷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10%를 흡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못한다라고 평가한 12%도 홍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수용폭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이도저도 아니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 패턴, 하지만 확장세는 그보다 약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 중 17%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전 비대위원님, 네.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지금 저희 대통령 선거 경선하는 과정이나 이런 선거 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를 얻어야지만이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처럼 되는 것이지 결국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경선 룰을 좀 따져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차기 후보로 될 가능성은 지금 저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선 룰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들 가운데서 유승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요새 유승민 전 대표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 부분 좀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로서 이제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몇 장 살펴봤습니다.